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의 주가 각각 엇갈렸는데요. 나스닥만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알코아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장 이후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2% 내리면서 1896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현재 반복하고 있습니다. 496선을 가리키고 있고 상승률은 0.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량을 점차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부 들어서 다시 걷어들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만이 외롭게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그다지 나빠지지는 않고 있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쪽으로 힘을 보태려고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아직 고르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내리고 있고 코스닥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자전기 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후에 이런 양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 쪽으로는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밖에 삼성전자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지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1900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1900선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이런 모습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숨 고르기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순 매도세가 전환되었지만은 오전에 큰 매도세에 대해서 매도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9월 노동부 고용지표와 3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소강 상태를 보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숨 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매도 중에 있고요. 운수장비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과 섬유유업은 상승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전기전자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외국인들이 이 매도량을 점차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도 이런 부분 기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처럼 이제 매수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적극적인 매도 양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9월 노동부 고용지표를 앞두고 잠시 이제 관망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순매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개장을 했는데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넘게 급등을 하는 움직임을 장중에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나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증시는 기술적으로 단기 하락 역별과 증시의 과열권 진입에 따른 숨 고르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1월 FOMC에서 양적 완화 발표 기대감이 있어서 조정이 있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신흥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국내 증시는 조정시나 상승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나 다음 주 15일부터 18일 날 중국이 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재 산업재 이러한 중국 관련주 모멘텀에 유리한 환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 발표되는 9월 중국 수요 지표랑 M2 중가율 지표 역시 10월 말에 발표될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상승 반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장은 숨 고르기 양상 국면이지만은 의미 있는 하락 전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소재 산업재 중심으로 저점 매수 전략을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금요일이 되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월요일로 넘어가 보려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과 같은 장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주식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옳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한 후에 넘어가 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시장 자체에서는 긍정적 비율을 가져가 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투자가라면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적인 차익 실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현금화를 하더라도 주도 업종이 되고 있는 소재 산업재 중심으로 계속적인 저가 매수가 시점은 당분간 유효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 이 부분으로 분석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는 이제 철강도 있고 화학이 이제 소재 섹터에 구성하는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재에서는 기계 그리고 해운, 항공 그리고 건설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화학과 기계 쪽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건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소재, 산업재 쪽으로 탄력이 둔화될 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해당하는 그런 업종들이 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 기계, 건설 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조정을 겪었고요. 우리 증시도 지금 좀 지지를 못 받고 1900선 아래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현 상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이틀째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다 이틀째인데요. 알코아 같은 경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본장에서 내리고 시간에서 또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다음날 시장, 오늘 밤 시장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중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개선됐다 이렇게 재료가 노출됐지만 시장 큰 반응이 없었고요. 장 초반에만 반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1,000포인트 부담도 있고요. 또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좀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실업률과 고용지수 확인하자 이 심리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면 미국 시장의 경우는 주초에 제조업 지표도 부진했었고요. 중반부터 고용 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초반에 강했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의 기대감이 그나마 시장을 지켜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간 등락률 보면 다우지수가 1.1%, 나스닥이 좀 약하죠. 0.5% 정도 올랐고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1900포인트 진입 이후에 이틀 연속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주를 따져보면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한 1.3%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유동성이 지켜졌다 한다면 우리 시장 역시 그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10월에도 상당히 강한데요. 오늘 소폭 매도 전환을 하긴 했는데 10월 들어서 어제까지 5거래일 동안 2조 3천억 원이나 매수를 했다. 이 점을 본다면 9월 중반에 잠시 매수세가 좀 약화되었는데 추석을 지나면서 다시 매수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로 또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알코아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게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코아의 실적은 좀 괜찮았어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 쪽이 실적은 좋고 좀 미국 쪽이 3분기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처음에는 좀 거꾸로 단추가 끼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 또 미국은 알코아를 시작으로 항상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좀 안 좋고 미국이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 시즌의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예상 추이를 보면은 한국은 3분기에 정점을 이룰 것이고 미국은 3분기에 이미 실적이 좀 2분기보다 하향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유동성 공급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실적이 부진하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또 다른 유동성 공급의 타당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11월 초 FOMC 회의 때 유동성 공급 정책의 세부 내용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해도
시장의 큰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경제지표 부진을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상승세가 유지됐다. 이 점을 본다면은 실적 시즌이 2분기처럼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현 장세가 유동성 장세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실적 부진의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실전 투자에 들어서면은 이런 펀더멘털 요인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을 판단함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시장 쪽을 보면 실적 시즌 초반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었던 종목들 이미 상승 추세가 상당히 진행된 종목들이죠.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IT를 중심으로 한 업종은 가격이나 또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상승의 강한 모멘텀으로 적용되지 못해도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악재성 재료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또 IT 업종을 제외하면 전체 시장의 파급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는 종종 또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IT 쪽을 몰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시즌에 있어서 큰 기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실적이 좋은 업종들 보면은 개별 기업의 3분기 추정 이익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정리해 보면은 기계나 화학이나 운수창고, 운수장비 업종 쪽으로 좀 모멘텀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음식료하고 IT 업종이 실적 모멘텀이 가장 약한 업종이다 이 점을 본다면 결국 그동안에 오른 종목들의 추세가 실적 시즌 동안에 조금 더 지속될 그런 추세가 지속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계나 뭐 화학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의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종 쪽으로 상승세가 최근 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그 이전에 오르는 경우가 많을 테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분할로 이익 실현할 기회로 좀 생각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증시도 오늘 오랫동안 휴장을 했다가 개장을 했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예, 실적 발표 일정을 간단히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히만 보죠. 12일에 인텔이 있고 13일에 JP모건 또 우리 시장은 11일에 신세계가 있고 12일에 포스코가 있고요. 그 이외에 경제지표 일정이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1일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서 M2 중가율, 무역 수지 같이 좀 경제지표, 중국 경제지표가 좀 밀집되어 있고요. 13일에 미국 수입 물가지수, 또 14일에는 중요하죠. 금통위하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15일에 소비자 심리지수와 또 제조업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지표 일정을 보면 다음 주 중반에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부터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좀 감안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력도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파생 상품 쪽에서 단기적으로 하방을 보는 포지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상황도 좀 참고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좀 더 자세하게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밤에 발표되는 OECD 경제 선행지수 글로벌 경제 동향이 최근에 많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검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표된 다음 날 화요일에 리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조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장중에는 좀 걱정스럽게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1900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관망세가 계속해서 나타났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한 800억 가까이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 기반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500억까지
매도 물량을 좀 축소시키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30분 이후로 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순매수 규모가 한 1,500억 정도가 이제 11시 반 이후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매도세는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흐름은 적극적인 매도이기보다는 관망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현재 거래소 쪽에서 53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2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32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4억 정도의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214억의 순매도 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0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쭉 매수를 해오다가 어제 장중에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과도 비슷한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을까요? 시각 자체는 기본적인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환율의 하락, 이런 부분에 의한 어느 정도 둔감화된 하나의 수급 구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을 주도했던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가격이 적극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재의 지수대,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1900선 초반 부분에서 웬만한 고가의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그 신흥아시아 쪽에서의 상대적인 강세,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환율만 좀 진정이 된다 이러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위쪽으로 1900선 위쪽으로의 수익률 하우스는 별로 없고요. 밑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지수대에서 지루한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관망 분위기,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LG화학과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GS건설, SK에너지 등으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LG, 포스코와 삼성전기, 기업은행 등으로 순매도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그 순매수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물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삼성생명 등으로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기관 매도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좀 상당히 좀 낙폭이 크지요. 대한항공과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전기, 두산인프라코와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순매도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들 쪽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물산을 기관 쪽에서 23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외국인 63억 이상의 순매수와 더불어서 총 300억 가량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LG화학은 외국인들의 종목이고요. 2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150억 이상, 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 등도 동시 순매수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강원랜드, 우리투자증권, 한진중공업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중에는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수가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GS건설 부분인데요.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그 가격대를 제가 이 원고를 작성을 할 때만 해도 매수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현재 시점은 추가적으로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 달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가 12만 원을 말씀을 드렸고, 원래 매수가는 9만 원에서 9만 1천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 조절만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비중 조절은 뭐 전체 100이다 되면은 한 10% 정도만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시고,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일단은 1차 매수로 10% 정도만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추가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 자체도 1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좀 안착을 좀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수급적인 측면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7일 연속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매도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GS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가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10% 정도만 비중 조절하시는 가운데 추격 매수 한번 해보실 것을 한번 권해드려보겠고요.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강원랜드죠. 강원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24,500원에서 25,000원까지 이렇게 보겠고요. 현재 100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5,000원 매수가까지는 좀 안 오고 있는데 일단 5일선 부근까지의 그 조정 가능성은 좀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은 그 가격대가 살짝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2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3만 원까지 본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23,000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매수가 진입이 안 돼 있는 종목이죠. 2만 원에서 2만 800원까지 매수가를 보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저점 부위는 높아져 가거나 아니면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점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저점이라고 했던 부분이 2950원까지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가 부분에서는 추격 매수 쪽보다는 일단은 매수가까지 어느 정도 그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수가를 좀 조정하는 걸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 이제 일단 분할 매수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가 23,000원까지 보고 손절 라인은 18,500원까지 보신다라는 거 그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2.6% 현재 하락이 되어 있는데요. 저점 매수 지금 현재 가능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37,000원에서 38,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이제 그 추세 상승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락을 했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한진중공업 현재가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45,000원까지 중기적으로 보시고 손절 라인은 34,000원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중공업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유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주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네 종목 살펴봤었죠. 시젠 그리고 대우AL, STX 메탈, 두산중공업까지 참 다양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흐름 분석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시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젠은 41,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자진단 전문회사로서 신고가 나가는 영역에서 한번 공략을 해봤고요. 현재 5만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었는데 오늘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49,000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죠. 아마 목표가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단기 급등에 따른 일단 차익 실현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아직 추세는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일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급등락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소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만큼 차익 실현에 치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대우AL이죠. 대우AL 같은 경우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에서 포착을 해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좀 애석하게도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가격 3,700원 부근을 위협하는 그런 흐름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다소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 다만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3,700원을 깨지 않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하신 분은 손절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좀 힘겨운 모양
5일선은 지켜주고 있지만 박스권 돌파 이후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힘겨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3,700원의 지지라인을 다소 올려서 지금부터는 한 3,770원 정도, 오늘 장중 저점이 3,770원인데요. 이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설정해보고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또한 현재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될 구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STX 메탈이었죠. 역시 이 종목은 조선주들이 급등하면서 조선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애석하게도 좀 상한가로 진입을 해서 매수가 불가능했고, 다음날 시초가 부근에 갭 상승하면 한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로 16,6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17,000원 찍으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단기 급등이 된 만큼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구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혹시 보유하신 분이라면 일단 오늘 장중 저점 부근 16,100원, 200원 정도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소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일 말씀드린 두산중업인데요. 자, 두산중업은 손절 라인을 깨버리는 그런 흐름이 오늘 개장초부터 나와버렸습니다. 전일 89,500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박스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오늘 방산 관련 일단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시초가부터 2% 이상 개발하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하루 종일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전일 매수하신 분은 아직 처분을 못하셨을 거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은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일단 지지라인을 이탈했지만 오늘 장중 저점 85,9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두산중업은 향후 원자력 관련 또는 발전 플랜트 관련 올해 8조 원 이상의 수주를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향후 이런 발전 플랜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주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 기대감이 높다. 다만 단기적인 악재로 눌린 만큼 매수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매도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일 큰 폭으로 올렸는데 하루 만에 상승폭을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11월에 터키의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후 체결된다면 강한 탄력을 받을 거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는 점에서 관망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목표가로 최초 한 5만원 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선에서 좀 수익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주가는 급등하게 되면 또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분자 진단이라는 것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또한 고수익성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규모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확대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주가라는 것은 단기에 급등하면 또 눌릴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일부 보유 물량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한 2, 3일 정도 이러한 급등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한 53,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굳이 수익이 난 상태에서 서둘러서 매도하기보다는 대량 거래가 터지는 지점을 보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팔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적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할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STX 메탈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한 17% 정도 지금 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현재 문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900선 지지를 받았어요. 네. 현재 시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시적인 조정이라 판단이 네. 되는 구간이고요. 일단은 그 1년여 동안의 어떤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금융주 상승과 더불어서 주도주 자동차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목 이후에 재차 또 상승이 나올 거다. 그렇지만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림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네. 일단은 오늘은 좀 그 얕은 조정으로 이제 네.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정 후에 큰 상승,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승이 이어가겠지만은 저는 이제 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인다면은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종목별로 급등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단기 매매로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좀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옵션 만기일이 또 남아있고, 그동안에 이제 차익 거래 쪽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청산이 돼야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과 동일하게 현금을 한 30에서 40% 정도는 들고 가시되, 뭐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다 공유를 하고 계시고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건전한 조정으로 평가를 좀 해주고 계시네요. 저희가 많은 종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먼저 현진 소재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도 1.3% 오르고 있는데 현진 소재 17,200원에 매수하셨고 5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권에 놓여 있는 그런 분인데 저희가 지금 비중 50%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조선주들의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풍력 단조주들의 매기로 쏠리게 되면서 이제 현진 소재 또한 그 최근의 흐름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조금 길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 고점 이후에 2008년도 한번 다시 오름세를 보였지만은 재차 이제 한 1년 반 정도 하락세를 겪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점 부근이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현진 소재뿐만이 아니라 풍력 단조주, 풍력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17,500원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눌리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 단가가 17,200원 정도로 상당히 낮은 가격선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바닥권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원형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매매 공방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과다가 되면서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비중이 지금 50%로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한 30% 정도로 좀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서 줄였다가 다시 재차 17,500원 근처에서는 또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면서 이렇게 매매 공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좀 진폭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추후에 매수를 한번 하시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한 20%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현진 소재 살펴봤고요. 이번엔 홍 전문가와 함께 삼성 정밀화학에 대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난번 이제 농업 관련주 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때 이제 테마로 인해서 급등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걸 이제 확인이 되시는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화학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매출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원재료 값이나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조금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부분이 조금 증가되지 못하고 오히려 좀 감소되는 현상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실 때는 화학주 중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은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에 연동을 해서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 악화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비중을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요.
일단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도록 하는 전략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말씀 들어봤습니다. LG전자 관련해서 문자가 왔는데 따로 비중은 없습니다. 매수가만 적어주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LG전자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예. 반등이 나와도 좀 미미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도리어 1% 가까이 밀리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희비가 갈리는 모습인데요. 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쪽은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LG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삼성전기, LED 쪽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뭐 다른 IT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 부문의 어떤 그 손실폭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 5월 이후에 상당히 좀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일단 애플이 그 아이폰을 통해서 어떤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어떤 캐파 자체를 늘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이라든지 뭐 HTC의 대만 업체 등의 이런 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됨으로써 LG전자도 앞으로 향후에 신규로 출시될 그런 스마트폰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여태까지 그러한 악재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찾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95,900원 정도 선인데요. 네. 매수 가격이 99,600원 선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99,600원 정도 선이 이평선 60일선 근처 정도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저항대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9월 이후에 한 번의 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뚫었었다가 다시 또 빠졌었죠. 그 다음에 재차 다시금 이 선을 돌파 시도를 할 때는 아마 뚫려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그 원형 바닥 형태의 어떤 그런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라 판단되어져서 일단 홀딩을 하시면서 전저점 부근인 한 95,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괜찮습니까? 지금 자리 뭐 크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뭐 예. 비중 어느 정도 갖고 한번 처음 도전해 보는 게 좋을까요? 한 30% 정도는 네.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KCC 관련해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33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80%나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4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사항이신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KCC 지금 37만 6,500원인데 오늘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권역인지 40만 원 가능할까요? 예, 40만 원까지는 상승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네. 그 이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좀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CC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이제 도료 생산 업체입니다. 뭐 자동차, 조선, 이제 건설 등의 그 필요한 이제 도료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업종의 반등이 또 이제 큰 폭으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조선주의 건설업에 대한 업황도 또 개선이 되는 흐름에서 동사도 그 수혜를 최근 받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 상당히 이제 그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번 이제 38만 원을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요. 그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있었는데 좀 재차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힘은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제 비중이 너무 크십니다. 이제 80%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38만 원 부근에서 네. 비중을 한 40% 정도까지 줄이시고 절반. 예, 그렇죠. 팔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한번 이제 고점 돌파 시도 이제 흐름을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에 시장이 그 급등을 한 종목들은 또 급락도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동안 이제 조정받는 종목 쪽에 눈이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말씀하신 목표가 한 40만 원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0% 물량 가지고 계시고요. 14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상승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 팔고 다른 종목을 노려봐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신다고 합니다. 전자전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상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 SDI는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상당히 그 8월 이후에 상당히 그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가격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지분 희석화 우려라는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일단은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 보시게 되면은 2009년도 고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그 여름에 이제 고점이 한번 만들어졌었죠. 7월달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겪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뭐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그 2달 연속 하락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그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 자체가 그 4월 말 이후에 올라온 그 상승 초입의 그런 자리와도 맞물린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매수 가격이 14만 3천 원 정도의 10% 정도라면은 뭐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빠지게 되면은 가격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종목도 역시 신규 매수 관점 괜찮습니까? 예, 크게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비중도 비슷하게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그 앞에서 저희는 LG전자를 봐드렸는데요. 전자전기업종 쪽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1,950원에 매수하셨고 5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200원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1,250원입니다. 5.1%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10% 가까이 올랐다가 그렇죠. 그 일정 부분을 또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조금 그 향후 이제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는 좀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상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일단은 그 현재 비중이 좀 크신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50% 되는 비중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상황도 고려하고요. 또 그 오늘 이제 급등 후에 또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크진 않지만 소폭이라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다음 주를 맞이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원인이 뭔지 뭐 지금 현재로서 일단은 최근에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뭐 뉴스나 뭐 호재거리가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그 매수세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된다는 것이 지금 상승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 기관 쪽에서 물량을 던지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큰 물량이라면 기관 쪽에서 물량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에 대한 물량이 많다면은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수급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이 돼서 이렇게 그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수준은 어느 선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입니다. 오늘 12,000원, 고점 부근과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전고점이죠. 12,250원 부분인데 일단은 이 부분까지의 상승이 있어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도 또 힘에 부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절반을 더시고 다음 주 초에 좀 양호한 흐름이 나와서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은 뭐 나머지 물량은 그때 뭐 추가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좀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고 다음 주를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삼성물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들어왔는데 건설업종 쪽으로도 저희가 진단을 해드려야 되겠죠. 삼성물산 5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60% 가지고 계신다고 177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룹주 중에 그룹사 안에서 이제 어떤 그 두 번째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건설 부문입니다. 네. 최근 들어까지 이제 국내 주택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 지수 상승률 그리고 여타의 그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IT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못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어떤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 주택 경기가 바닥을 쳤다, 이런 부분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악재 부분들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크게 한 4%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 에버랜드를 제외하고서 어떤 삼성그룹의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삼성그룹 내에 어떤 위치하고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기관 쪽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9월 이후에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 가격이 57,000원에 6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돌파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7월, 8월 고점에 돌파되는 시기에 매수를 절묘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은, 일단은 여태까지 어떤 건설주에 대한 그런 악재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바닥이 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면서 목표가를 한번, 중기적으로 한 7만원 후반대 정도까지 잡아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단 비중 자체를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가 많다면 네. 많은 비중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확신이 드셔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비중 조절을 가능할 텐데, 네.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그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고점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당분간은 좀 비중 조절보다는 좀 홀딩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물산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고용문 과장과 함께 삼성 SDI 상담을 해드렸는데 문자가 와 있습니다. 6535님께서 감사하다고 항상 건강하세요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닉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1627님께서 올려주셨는데 28,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0%입니다. 힘이 들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종목 자체에 대한 조금 종목 자체를 너무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싣고 좀 고가에 이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이 기업에 대한 업황이나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주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저점이죠. 지난 전저점인 2만원대 초반을 지금 지속적으로 한 2달 정도가량 지지를 하고 나서 이제 상승 턴을 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이제 그 투신권의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담이 되면서 수급 개선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향후 주도 업종이 될 경우 상승세를 좀 탄력 있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이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갭 부근인데요. 22,000원대 초반이 이제 갭 부근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재차 지금 추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2,000원 이탈 시 있는 비중은 좀 줄여가시는 전략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지금 현재 보유하신 비중에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현금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향후 좀 더 지지권이 강하게 형성될 경우는 추가 매수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관심 종목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문 과장과 함께합니다. 예, 이번 주는 메리츠 화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최근에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해, 그다음에 태풍 등의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 전반적으로 화재주들이 많이 못 올랐었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역시나 1년 동안 박스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이제 매력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재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데요. 8월달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73%가 장기 보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뭐 화재주들의 어떤 수해라든지 태풍 등의 이런 악재 부분 때문에 못 움직였던 것이 사실은 메리츠 화재는 못 움직일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반기에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투자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면은 그 1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런 박스권을 조만간에 아마 돌파를 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7,650원인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7,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7,500원 근처까지 한번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8,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적어도 한 2주 내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로 8,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7,3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깨진다라면 일단 탄력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네. 손절로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진 1년 동안의 박스권이었습니다. 증권주, 그다음에 은행주, 최근에 금융주가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번째 주자가 아마 손보주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메리츠 화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 화재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 홍 전문가님과 함께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죠. 네. 롯데쇼핑 AS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2.6%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고요.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저께 그저께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권해드린 게 47만 원에서 한 46만 5천 원 정도 선이 온다면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셔서 향후 상승에 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저는 손절선은 지난 말씀드린 44만 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시효과 접어들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2부에서 구체적인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고영문 과장 그리고 홍인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